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정말 여러분 수요일이에요. 이제 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했는데 진짜 금방 다가왔습니다. 밤사이 시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좋았다라는 의미 중에서 하나가 일단은 뭐 무역 관련한 협상이 영국과 미국과 이런 좀 타결이 보이면서 이게 또 중국과나 뭐 다른 국가들과 있어서의 타결도 빨리빨리 속전속결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M7 종목들이 일찍 올랐고요. 어제 또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났던 구글마저 2% 가까운 반등을 보였고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 관련해서 스타링크에 있어서의 뭔가 역할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일부 국가들 혹은 뭐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 뭐 이런 데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같이 뭔가 패키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최대 수혜자가 일론 머스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도 많이 올랐네요. 예, 팔란티어가 지금 보니까 빨랑튀어서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필수 소비재 쪽이나 일라일릴리 등의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하락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왜 올랐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실적 발표 내용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잠시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지금 시점에서 이슈들 면밀하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좋은 아침 기분 좋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은 저 글자가 꽤 보입니다. 나는 부자님. 부자시라서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오랜만인데, 예. 더 예뻐지셨네요. 저런 글자는 크게 보이네요. 자, 부자가 되셔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그건 축하드릴 일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주식 투자 쭉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 루틴처럼 월모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항상 저희와 루틴처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루틴 이제 자리 잡았죠? 아니요. 저도요. 저도 뭐 죽을 때까지 자리 못 잡을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이제 딱 4년 됐거든요. 이제 5년 차인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분명히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습관화가 됐으면. 근데 그렇죠. 주말만 지나면 루틴이 깨져가지고 그렇죠. 나름 이제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평일에는 4시에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더 자주 6시에 일어나요. 6시도 진짜 근데 그것도 일찍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8시간, 9시간 자면 허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일어나게 돼. 저도. 침대에 누워있으면 맞아.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또 늦게까지 자니까 그 루틴이 저는 침대를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몸을 바꿔야 돼요. 몸을 바꿔야 되죠? 몸이 문제예요. 몸이. 그러니까요. 네, 오래 누워 계시는데 침대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일자척추세요. 일자척추? 뭐 다 일자 아니에요? 아니죠. 커브가 살짝 있죠. 아. 목도 그렇고 약간 뭐 커브가 약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일자예요. 목도 일자, 허리 여기 척추도 일자. 아주 고든 사람인 거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뭐 물리치료 하시는 그쪽 이제 병원에서 교정을 좀 해라. 좀 이렇게 꺾어서 제가 싫다고. 키 줄어든다고. 단 1mm도 줄일 수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일자척추이신 분들. 예, 키 줄어드는 거 싫으신 분들은 일자로 척추를 만드십시오. 예. 키가 큽니다. 자, 아마 지금 방송을 한 5년 정도 보시는 분들은 남자친구보다 여돈 앵커를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저에 대해서요? 네. 왜요? 뭐 일자처추다, 뭐, 다양한 가정 환경도 그렇고 어디 살고 뭐 이런 것들. 아니요, 남자친구도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뭐 말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다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 얘기, 뭐 척추 얘기보다는 미국 시장 얘기가 더 네. 궁금하잖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올랐어요. 자, 오늘 이제 일단 지수를 먼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 먼저 확인할 텐데요. 다우존스가 0.6% 상승했고요. 나스닥 1% 상승했고 S&P 500 0.58%, 러셀 2000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1.9%
상승을 했는데 마지막에 요 몇 분 남기고 나서 좀 우두두 떨어졌었죠.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찜찜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막판에 들고. 저렇게 끌어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막판에 차라리 막판에 이렇게 뿔떡 솟아 오르는 게 사실 난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찜찜하고. 저도 끝에 저렇게 내리기 싫어요. 근데 일단 뭐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까지도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맵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일부 뭐 헬스케어 업종들이 오늘 뭐 장중 내내 그렇게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뭐 1% 상승했고 아마존 1.79% 상승했고 자, 오늘 테슬라 또 3%, 팔란티어가 또 7.8%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했고요. 오른쪽 가시게 되면은 일부 뭐 방어 섹터로 보여지는 이런 뭐 산업재나 아니면 에너지 섹터들 네. 뭐 조금 상승이 좀 있었는데 뭐 일부 기대감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부 이제 에너지 기업들도 뭐 상승을 하고 유가도 오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FDA의 소장으로서 이제 뭐랄까요? 이 모더나나 아니면 화이자 같은 이런 백신에 관련해서 좀 비우호적으로 발언을 했던 그런 인사가 또 임명이 되면서 FDA의 소장으로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뭐 헬스케어 섹터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또 관세를 어느 정도 매길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계속 헬스케어 섹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종목을 한번 차트만 잠깐 뭐 몇 가지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자, 오늘 뭐 3%대 상승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뭐 좀 많이 내려왔다.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가져왔다. 물론 이제 PER로 보게 되거나 포워드 PER로 보게 되면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여전히 좀 높은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이번에 올해에 있을 뭐 자율주행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여러 가지 정말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를 일부 조금은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전기차를 테슬라라는 기업을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뭐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AI 기업이 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은 지금 있는 상태지만은 네.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 매출은 이제 급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쵸. 그 부분은 사실이고 전기차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또 테슬라의 어떤 그 전기차의 그 입지들 그런 거 부분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뭔가 숙제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팔란티오도 한번 또 차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팔란티오 보게 되면 지금 고점이 124불, 125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7.8% 상승하게 되면서 이거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가 되는데 지금 요 핀비즈에서 나오는 포워드 PR을 보게 되면 163배입니다. 현재 PR이 520배고요. 52배 아닌 거죠? 네, 52배 아니라 520배? 520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게 약간의 사이트마다 살짝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차이 나도 다들 500 위에요? 뭐 400, 핀비즈가 조금 높게 나와요. 또 높게 나와요. 일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뭐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핀비즈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고평가돼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 성장세에 대해서 시장이 또 환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팔란티어에 대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70대 지금 고점을 뚫고 내려가려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란티어가 얼마 전에 그 $70대까지 막 떨어졌을 때는 빨리 튀어야겠다 이제는 팔란티어 안 되겠다 했던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공포에 딱 이제 매수했으면은 그쵸. 아주 네. 지금 행복했을 그러니까 텐데. 지금 요것도 이제 제가 못살 말씀드리고 것 싶은 게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I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 그쵸. 예, 그 중심에는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매출 성장세나 뭐 EPS 성장세 이런 것들 자체가 워낙 견고하게도 올라가고 있고 시장 예상치를 또 비트하는 그러한 실적을 또 발표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그래가지고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요? G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되게 요새 많이 올라더라고요. 이 종목이 뭔가 냄새가 나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멋있네요. 예, 엄청나게 많이 주식이 올랐는데. 저래야 주식이죠. 예, 엄청 견고하게 올랐고 최근에 이제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네. 회복을 하고 지금 와, 사상 V자 최고치 반등. 찍었습니다. 또 예, 사상 최고치를 어때요? 찍고 올라가고 있는 돌파하는 모습. 거예요? 저는 이 기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괜찮- 점에서? 뭐 매수 지금 제가 다 매수를 다 올라오고 나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건 그래요. 예, 지금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수들은 알죠. 어떤 선수요? 이 최고점을 찍고 올라가면 이제 또 다시 시작이구나. 자, 선수의 네. 급이 있죠? 뭐 예. 국가대표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저는 동네 이제 동네- 그 선수들을 동경하는 오른쪽에서 응원해서 응원하는 사람이고 왜 하필 오른쪽이에요? 중간에서 응원하세요. 괜히 그렇죠. 그 정치적 알겠습니다. 색깔로 비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간에서 자, G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뭐 우주 항공에 관련된 네. 뭐 관심도 많은 상태고 여러 가지 뭐 항공 엔진에 대해서 많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올라온 종목들이 많네요. 특히 V자 반등. 많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은데 진짜요. 그거 얘기하다 보면 오늘 시간 아무도 못하고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우리 V자 반등 특집 한번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의 인플레이션 전망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구글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는데 그 어떤 논리로 또 구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당장 가서 주식 사라. 오늘 이것 때문에 주시장이 진짜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주식 사라고 SNS 올리고 나서 갑자기 그 유예 결정. 맞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 멜라니아 여사의 코인이 20 몇 초인가요? 뭐 몇 초만 하여튼 뭐 몇 초 만에 240억 정도가 들어가고 몇 초 240억 몇 초 달러? 만에 36억 정도가 들어가서 36억 달러? 하나로 36억? 예, 하나로 36억 네. 정도가 네. 들어가서 12시간 만에 1,280억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러한 뉴스들이 발표가 되기 전에 이제 자금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알았던 거죠, 내부자들이. 아니 지금 코인이 난리 난 게 이더리움이 지금 18%막 급등하고 뭐 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밈 코인들이 엄청난 급등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뭐 3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 자금 자체가 뭐 1,380원이 됐다. 하여튼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다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급등을 하고 일부 그 백악관 주변 또는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내부자들이 그런 뉴스들을 미리 알고 네. 예, 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이제 약간의 좀 노이즈 섞인 뭐 그런 뉴스들도 시장에 그쵸.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무역 프레임워크가 공개가 됐고요. 자, 이러한 무역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국가들이 또 어떠한 방향을 보일지 아마 많은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뉴스까지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는 4.39%로 올랐습니다. 예, 금리가 좀 올랐고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에 따라서 자, 일부 안전자산에서 일부 위험자산으로 좀 넘어가는 약간 일부 트레이딩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가 좀 많다.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9%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유가가 WTI 기준으로 60달러를 다시 또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환시장 한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5원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10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은 조금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사실 뭐 펠로톤, 쇼피파이 그리고 뭐 디웨이브 퀀텀은 엄청나게 이제 호실적을 뭐 생각보다 기대치보다는 또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예, 큰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고 뭐 이런 부분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일부 기대감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실적 발표했네요. 발표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있는데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하고 시간이 맞습니다. 남으면 제가 또 실적 발표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좀 내놨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2026년 1월까지는 일부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다소 인플레이션도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6년 1월 또는 2월 이후로는 내려가는 것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IB에서도 다양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일단 연말 하반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작용될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은 의견들이고 뭐 일부 정말 일부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 지금 특히나 영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프레임워크를 봤을 경우에는 일부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편관세 10% 그리고 일부 관세율을 좀 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편관세 10%라는 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인플레이션 전망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이 최고의 AI 기업인가라는 폴리마켓에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미나서 갖고 나왔는데 이 폴리마켓에서 보고 있는 최고의 AI 기업을 구글로 집었어요. 구글이 무려 74%입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구글이 또 최고의 AI 기업으로서 폴리마켓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XAI가 18%, 오픈 AI가 4%밖에 되지 않는. 그러게요. 그죠? 좀 의아하죠? 아니 구글이 저렇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74%. 근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생성형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미나이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좀 많이 좀 의견을 표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 분야 그 외에도 그와 이제 관련되는 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아마 구글이 가장 최고의 AI 기업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 지금 폴리마켓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새 구글을 검색을 많이 그냥 단어로 검색 안 하고요. 만약에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검색하잖아요. 그럼 제일 상단에 그 AI 검색 결과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제미나이 시스템이 제미나이 탑재가 시스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 외에도 뭐 안드로이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삼성 핸드폰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런 것들이 제미나이죠.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 폴리마켓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글을 14% 최고의 AI 기업으로 봤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구글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다시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약간 좀 자잘자잘하게 복잡하게 좀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 제가 이제 뒤에 정리를 좀 했어요. 자, 구글의 핵심 사업 부분이 광고와 플레이, ads and play 이 부분이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이 9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S&P 500 기준을 보게 되면 20배 정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글이 너무나도 좀 저평가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밸류에이션 안에는 유튜브, 클라우드, 웨이모 또는 현금 기여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는 너무나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서클, 이미지, 음성 검색, 구글 앱, 제미나이와 같은 도구 덕분에 애플 기기를 포함한 전체 검색 쿼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오히려 애플이 지금 AI 검색을 대체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구글이 7% 넘게 하락을 했는데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 구글이 뭐 제미나이나 여러 검색에 있어가지고는 이 AI 검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애플의 뭐 사파리 계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3년 동안의 사파리 총이익이 44%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순 검색 수익의 약 26%, 전체 수익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글 위치는 너무나도 저평가가 돼 있는 이제서야 그런 인정을 상황이다. 받네요. 예,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슈들 좀 빠르게 볼 텐데, 트럼프가
better go out and buy stocks now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재밌네요. 이게 진짜 저는 뭐 매번 월모부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테슬라 사라고 저평가됐다고.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예. 코스피 3천 가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뭐라 이제 실제 말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국내 시장이라면 미국은 저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면 시장이 올라요. 진짜 환호하면서. 아니 근데 이것도 그건데요. 네. 사실 지금 코인 관련해서도 난리 이게 났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조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하기 전에 그거를 추적하는 여러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중 무역 관계 또는 뭐 미국과 영국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공개가 됐다라는 게 나오기 전에 미리. 시장이 어떠했는가를 트레이딩 이제 그걸 추적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세력들을 보게 되면 물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긴 하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돈이 갑자기 들어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의심이 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또 멜라니아 여사의 그 밈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난 어떤 수익률을 좀 줬다라는 하지만 그 전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거의 뉴스들이 미국 나오잖아요. 주식은 트럼프 대통령 리딩방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그런 어떤 비판 섞인 의견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자 일단 증시가 올랐으니까 좋죠, 뭐. 오늘 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아마 시장을 좀 움직였을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네.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됐고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자들에게 지금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발언 자체가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주식시장을 또 부양한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금과 안전자산 통화는 일부 하락이 됐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무역틀을 발표했고 이 부분은 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무역의 장벽을 허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양보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이요? 네. 아니 본인들이 양보할까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우리가 조금 중국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보통은. 예. 근데 중국 너네가 양보할 거지? 의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러한 이제 워딩들이 좀 나왔습니다.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관세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경기와 민감한 러셀 2000 지수가 또 가장 또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요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보 같은 제롬 파월. 예. 미스터 투레이. 예,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쓰셨는데 여기 이제 풀이 풀. 예. 아니 대통령의 발언은 어쩌고 저쩌고로 이제 아니 하시는 너무 거예요. 많이 쓰시니까 읽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저기 보시면 요거 네, 풀. 예, 야, 풀. 요거만 보셔도 아시겠죠? FOOL. 왼쪽에 제롬 파월. 예. 풀. 예, 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야. 예. 그래서 영어를 못 하셔도 요 두 개만 아셔도 대충 무슨 내용이겠구나. 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 앞뒤로 이제 투레이스를 붙이셨어요. 투레이. too late. 예, 항상 늦는다. 늦는다. 예.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트윗까지 한번 날려주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와의 어떤 무역협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이제, 뭐 주고받는 게 있을 것인가. 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내용 한번 보게 되면,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에 영국과의 무역협정 개요를 발표했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영국 무역 관계자들이 급하게 체결한 이게 월스트저널을 썼는데 미국과 영국 무역 관계자들이 급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이 협정은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프레임워크 자체가 생각보다 좀 광범위하게 협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작은 물품 하나 뭐 농산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도 제한적인 어떤
협정이 일어났다라고 네. 평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내부적인 이야기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보잉 제트기를 구매를 하고 미국 농가들이 영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농산품들이 영국으로 네. 예,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대가를 치렀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그러한 일단 프레임워크를 설정했고, 네. 그리고 영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산 자동차 뭐 다들 좋아하는 뭐 레인지로버나 제규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뭐 제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까? 일부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 합의에 따라서 대부분의 영국 상품이 미국이 4월에 모든 국가에 부과한 10% 관세가 여전히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요 10%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은 미국의 25% 관세 면제되고 영국산 자동차 관세는 최초 10만 대에 한해서 25%에서 10%로 인하가 된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나오는 게 이제 보잉에 관련된 부분, 농산품, 철강, 자동차. 자, 요 정도 선에서 일부 무역 프레임워크가 좀 형성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편관세 10% 여전히 적용되고요. 그리고 뭐 영국산 자동차는 최초 10만 대에 한해서 25% 10%. 그러니까 10만 대까지만 10%로 부과를 하고 그 넘어가면은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과연 미국에 수출하는 영국산 자동차의 대수가 몇 대인지 궁금하네요. 저렇게 10만 대라고 하니까. 예, 한번 뭐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재미난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 관계자들이 네. 미국에 부과한 기준관세 10%를 인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보편관세도 우리는 많다. 이걸 인하하기 많죠, 위해서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많은 상태니까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인하를 위한 법적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이제 월스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재미난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에서 승리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밤에 영국 이제 스타머 총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아스널 유럽 그 경기를 보고 있었대요. 프리미어리그가 예. 하고 있었군요. 근데 막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무역 이거 협상하자. 지금 축구 보고 있는데? 축구 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게 협상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축구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축구 잠깐 끄고 나랑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구 좀 끝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되게 엄청나게 빠르게 급하게 조금 체결이 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좀 강조를 해놨지만은 얼마나 빨리 이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도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2024년 기준입니다. 미국 교육적 순위를 보게 되면 영국이 8위입니다. 꽤 높아요. 우리나라가 6위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으로 통해서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다 빨간색인데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여기는 초록색이죠. 나머지는 적자를 내고 있죠. 네. 네. 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영국과는 무역 합의가 원만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영국은 가장 빨리 지금 무역 협정이 이제 발효가 됐고, 이제 공개가 그 프레임워크가 공개가 됐는데, 나머지 적자국들과의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어떤 수출입의 어떤 밸런스를 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은 약간의 좀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황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요 기사를 보여드렸었는데 검은 연기. 검은 연기, 오늘은 하얀 연기. 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선출이 됐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리보스트 부추기경입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 선출이 됐고 69세의 프리보스트는 자신의 교황명을 교황명을 네. 레오 14세로 레오 14세로 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뉴욕 시장에 있었던 이슈도 쭉 정리해 봤는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날씨 더 더워지기 전에 혹은 이제 여름 캠핑 즐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 앞에 양쪽에 요거 랜턴 아니고요. 빨간색과 그 파란색 불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웰핀의 무선 벌레 퇴치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캠핑 가셔서 이거 설치하셔도 되지만 뭐 집 앞에 마당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 혹은 내가 우리 집 아파트인데 테라스처럼 이렇게 꾸며서 좀 여름에나 봄에는 창문을 열고 그쪽을 좀 즐기고 있다. 근데 벌레가 좀 있더라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설치해 두시면은 약간 무드도 좋고 벌레까지 좀 퇴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운동 다니는데 요새 좀 약간 벌레 많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끈 하나 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벌레 퇴치를 또 할 수도 있고 밤에 이제 어두우니까 이렇게 초롱불처럼 이렇게 하고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가볍거든요. 되게 가벼워서 평소에 그냥 휴대하고 다니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고압전류 무선 벌레 퇴치기이고요. 저희가 청소 브러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이게 보니까 와디즈에서 누적 펀딩이 무려 11억 까지 달성이 된 그런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 방수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엔 로봇 청소기를 AI 로봇 청소기 가지고 왔습니다. 미디어 V12 로봇 청소기인데 이게 화이트 컬러고요. AI가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AI 3D 듀얼 뷰 센서로 정교한 장애물을 이렇게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딱 고양이 있는데 비켜왔죠. 예, 그리고 또 물건들 있으면 다 비켜서 알아서 자기가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크기를 인식하고 보통 이제 저렇게 떨어지면은 밀고 가는데 이 로봇 청소기는 피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상 가격이 69만 9천 원인데 저희가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박스만 개봉된 미사용 전시품은 39만 9천 원. 박스만 개봉된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스가 개봉된 미사용 전시품은 39만 9천 원이고요. 박스가 개봉되지 않은 완전 새 상품은 정가 69만 9천 원대를 49만 8천 원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수통 정수통 더스트팩 전용 걸레 사이드 브러쉬까지 같이 세트로 포함된 제품이고요. 1년 무상 보증 가능하고 200대 한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기존 홈쇼핑에서는 99만 원대에 판매했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제품들 핫딜로 많이 가져가시고요.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투어 in 샌프란시스코 앤 뉴욕. 더워지기 전 6월 가장 날씨 좋은 시기에 떠나보세요.